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수원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 높여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함수의 그래프는 주어진 그래프를 X축으로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시킨 것이냐 물어봤습니다. 자, 유리함수에서 평행이동을 좀 물어본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은 유리함수의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점근선과 관련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의 좀 핵심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y는 이퀄 x-3분의 x 플러스 1. 점근선이 어떻게 됩니까? 자, 분모를 0 만드는 x는 3, 나누기 할 때 몫이 되기는 y 값은 1. 이렇게 점근선이 되는데, 자, y는 x분의 4 이렇게 돼 있다. 점근선 x는 0, y는 0이죠. 자, 그러니까 좌측에 있는 이 그래프는 x분의 4 그래프를 어떻게? 자, 이렇게 이제 평행이동을 했습니다. 이게 질문 던지는 거죠. 그러면 3하고 1, 이 부분이 바로 x축으로 평행이동, y축으로 평행이동 값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a 값은 3, b 값이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은 4 이렇게 답을 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조금 작은 문제의 특징 다시 한번 볼까요? 쭉 풀이는 끝났는데, 자, 유리함수. 자, 평행이동 이렇게 언급되는데 유리함수는 키포인트가 보다 점근선이고 평행이동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 이 항목을 정확하게 잘 캐치하면 무난하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시죠? 자, 유리함수의 핵심 키포인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번 문제 살펴봅니다. 무리함수 그래프가 아래 그림과 같을 때 ABC 값을 구해달라. 무리함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 질문 던지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무리함수는요,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루트 x,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트 x, 이제 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다가 그 다음 이제 평행이동을 얼마만큼 했느냐 이런 표현이 좀 가미되는 거죠. 주어진 그래프 모양을 보니까 쫙 이렇게 4사분면을 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그래프를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해서 그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되어 있고, 자, a 개수가 있는데 a가 뭐 대충 양수라는 것만 알겠습니다. 정확한 값은 현재 모르고요.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 다음에 더하기 y축으로 1만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0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 나와야 되죠? 0을 대입해주니까 마이너스 루트 2a 플러스,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1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결과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루트 2a는 이퀄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제곱하게 되니까 2a는 이퀄 4 해서 a 값이 2가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2를 대입해 주니까 2x 플러스 4가 되겠고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관계식이 얻어지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주어진 식의 이제 모양 형태가 다 일치가 되겠죠.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a 값은 2가 되겠고 b 값은 4가 되겠고 c 값은 1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되죠. 자, 그렇게 되면은 합한 결과는 얼마? 7 이렇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무리함수 누가 뭐래도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 개형 그 부분에서 얼마만큼 지금 이제 4사분면 모양 형태를 알았죠. 그 부분 얼마만큼 평행 이동해서 그렸느냐 이런 형태를 기준으로 해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이제 접근법이다. 이런 사실을 좀 명심해가면서 학습을 하면 좀 되겠습니다. 3번 이어집니다. 서로 다른 소설책 4권, 시집 2권, 책꽂이에서 일렬로 을 때 소설책 4권이 모두 이웃한다. 간단한 본류군요. 이웃한다. 풀이원리는 뭐하라? 묶어라. 묶어서 하나의 덩어리처럼 생각하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소설책을 묶어서 4권이 이렇게 했는데 묶어서 이제 한 권처럼 처리해주면 되겠고 거기에다가 이제 시집 2권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전체 이제 3권인 모양이 되니까 이걸 이제 나열하면 되죠. 3권을 이렇게 나열. 3팩토리얼 되겠습니다. 자, 끝 하면 좋은데 끝이 아니라 이 4권이 이제 이렇게 묶여진 자체 내에서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자리 바꾸는 나열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4팩토리얼 되겠습니다. 6 곱하기 요게 24 이렇게 처리되던가요? 됐습니까? 4, 6, 24에다가 2, 6, 12, 14 이렇게 처리되겠군요. 그러면 144가지 해서 3번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다른 건 조금 더 치더라도 이웃한다 풀이원리 묶어서 계산 생각하는 아이디어 반드시 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4번 시작합니다.
주어진 수식 계산을 좀 만족하는 n값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는데, 자, p 이건 이제 퍼뮤테이션 순열 나온 거죠. 자, 2 곱하기 n 플러스 1 퍼뮤테이션이 되어 있는데,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3개를 선택하여 나열하는 가지수 n, n-1, n-2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2배 돼 있고 n 플러스 1에서부터 2개 선택해서 나열하는 가지수니까 n 플러스 1 곱하기 n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연수 n이니까 n이 0 될 일이 없으니까 양변 똑같은 건 약분하면 되겠고요. 자, 그럼 주어진 식풀이를 진행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개해서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자,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가 되겠고, 이쪽은 2n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자, 2가 또 이렇게 소거가 되니까 n제곱 마이너스 5n 이꼴 제로 해서 n값은 0 또는 5가 되겠습니다. 물론 자연수 n이 0은 없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5풀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수녀에 있어서 계산하는 방법만 정확하게 좀 잘 알면 풀이 가능한 거니까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5번 시작합니다. 4개의 숫자 2, 4, 6, 8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선택하고 1, 3, 5, 7 홀수들이네요. 중에서 이제 2개를 선택해서 5자리 자연수를 만들겠다. 요거 이제 순열과 조합을 좀 연결시킨 거군요. 자,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겠다. 선택하면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4개 중에서 2개를 고르겠다. 4개 중에서 2개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5개의 문자가 골라져 있는데 5자리 자연수를 만들려니까 요 5개의 칸에다가 하나, 둘, 셋, 넷, 5개의 칸에다가 이 5개의 숫자를 갖다 나열하는, 그러니까 5팩토리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선택, 나열. 됐죠? 자연스럽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4 곱하기 2, 3은 6에다가 5팩토리면 120이 됩니까? 숫자가 엄청 커지겠는데요. 24에다가 12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4, 12를 계산 좀 해볼까요? 24, 8에다가 48 처리가 되겠고 24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2808, 288인데 동그라미 하나가 더 있었죠. 2880. 자, 해서 5번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냥 이 부분은 그냥 출제자가 시키는 대로 이제 그대로 좀 따라가면 풀이가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고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택한 거 가지고 자연수를 만드는 거니까 나열하고, 됐죠? 선택, 그 다음 나열, 이런. 네. 자,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이걸 뭐 굳이 좀 폼나게 논리 절차론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거의 뭐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풀었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6번 살펴봅니다. 무리함수 그래프의 주어진 정의역에서의 최대값 주어졌을 때 f의 값을 구해달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무리함수 그래프는 그래프 모양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루트 x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트 x. 자, 그래프 모양을 보니까 자, 4사분면 모양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평행이동이 조금 이루어져서 그려질 텐데, 자, 이런 대략적인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의역을 살펴보게 되면 마이너스 분모가 주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6보다 큰 값에서 정의가 되겠군요. 자, 근데 이제 정의역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이너스 5부터 이렇게 되어 있죠? 마이너스 5부터 어디까지? 3까지 이렇게 돼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그려져 갈 건데, 최대값은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5를 대입할 때겠죠. 그러니까 f-5 값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어떻게 겠습니까? 3, 5, 15에다가 그럼 마이너스 루트 1이 되네요. 플러스 a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1, 2 값이 마이너스 5다 그러니까 a 값은 마이너스 4 이렇게 결과 얻어졌습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fa 즉 f-4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까? 그럼 또 산수를 좀 하면 되겠네요. 주어진 식에다 마이너스 4를 대입해 주니까 마이너스 12, 그러니까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a, 근데 a도 좀 값을 써놔야 되는데, 그럼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해 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6 이렇게 계산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6. 됐습니까? 자, 무리함수, 그 다음 또 뭐 유리함수도 마찬가지죠. 최대 최소 형태의 개념은 그래프의 중간에 뭐 이차함수처럼 꼭지점 생기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쭉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부분 형태들이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래프 모양만 판단하면, 그래프 모양만 좀 판단하고 있으면 대입했을 때 최대 아니면 최소인데, 그냥 대입해서 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그래프 모양 정도는 이해하고
주어진 좌표를 대입해주면 최대값, 최소값이 얻어진다. 이런 개념이 머릿속에 좀 잘 자리 잡고 있으면 무난한 풀이가 되겠습니다. 7번 함께 살펴봅니다. 유리함수가 주어졌는데 정역과 치역이 같다. 재미난 표현이 주어졌습니다. 두 점근선의 교점이 또 그래프 위에 있다. 자, 정역은 어떻게 되죠? 유리함수 정역 x 이렇게 했는데 x는 어떻게 됐다? 자, 분모 0만드는 마이너스 a분의 1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데 정역이 되죠. 자,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점근선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치역 y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y 해주면 이렇게 나누기 할 때 생기는 거니까 y는 a분의 b 이 값이 또 아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때 또 생기는 이 y값 a분의 b 이 부분은 그럼 또 뭐가 되죠? 점근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유리함수의 정역, 치역은 점근선하고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 이런 항목을 표현을 좀 교묘하게 살짝 바꿔서 질문 던질 것 같습니다. 자, 두 점근선의 교점이다 라고 해주면 이 부분들인데 일단 좀 이제 치역이 같다라고 돼 있으니까 정역과 치역이 같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a분의 1 수치하고 a분의 b하고 결과가 같다 해서 이제 b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결과를 좀 얻어내야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자, 점근선 부분의 교점 부분을 이제 주어진 식에 대입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a분의 2가 되겠고 더하기 3 해주면 마이너스 a분의 1이 되겠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a분의 1이 3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그러면 3분의 1 이렇게 나오나요? 그럼 이제 a 값하고 b 값이 전부 계산되겠습니다. a 3분의 1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은 그럼 3분의 4로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표현이 조금 글쎄요, 우리가 좀 평상시 다른 거 풀 때보다 조금 낯선 표현이라고 할까요? 정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표현. 근데 이제 실은 뭐 다시 생각하면 이제 점근선이 나온 이 값이 서로 어떻다 같다 이런 얘기니까 조금만 좀 생각을 좀 관점만 달리해서 좀 살펴보면 또 무난하게 또 해석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그 다음 이제 점근선은 이제 뭐 그래프에 있다니까 이제 대입해서 풀이 진행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뭐 같다라는 부분하고 대입해서 처리하는 이 두 가지 이제 수식을 좀 만들어서 계산하라 이런 취지의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7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8번이 되겠습니다. 두 집합, A 집합은 무리함수, B 집합은 직선 이렇게 되네요. 무리함수와 직선. 그걸 이제 집합편을 바꿨군요. 자, 교집합이 하나라는 얘기는 한 점에서 만나라. 그럼 이제 무리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항상 이제 그래프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니까 그래프를 한번 좀 살짝 그려보겠습니다. 자, 루트 2x-4는 이제 x축을 이만큼 평행이동해서 1,4분면으로 그려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y는 x 플러스 k. 길기가 1이 되는 거죠. 길기가 1이니까 두 점 지날 때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그럼 여기가 이제 2 됐으니까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여기 지날 때 이제 이게 이제 두 점이 되는 건데 문제에서 이제 교점이 하나가 되어라 이런 얘기는 좀 더 평행이동해서 쭉 올라가서 이렇게 하나가 되겠고 그 다음은요. 여기 이제 여기 마이너스 2가 될 텐데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값이 되게 되면 이제 항상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될 y절편이 k였죠. k라는 것은 이렇게 접할 때 이 값은 현재 잘 모릅니다. 요 값 또는 k 값이 어떻게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겠다. 됐습니까? 자, 열심히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요거를 만족하기 위한 정수 k의 최대값이다 라고 해주면 자, 여기 이렇게 요 부분이 이제 정수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요 값을 계산해 봐야 되겠고 그 값이 아니라면 마이너스 2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3이 답이 되는 뭐 그런 형태인데 자, 일단은 이제 접할 때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x 플러스 k하고 루트 2x 마이너스 4하고 자, 알아봐야 되죠. 제곱을 또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2kx 요거 제곱하면 2x인데 2양 시키니까 마이너스를 처리 되겠죠. 이 공통티가 나와서 x 그 다음에 k제곱 플러스 4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판별식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k-1의 제곱 마이너스의 k제곱 플러스 4가 되나요? 자, k제곱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3 이꼴 제로 이렇게 되니까 k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됩니다. 자, 이 수치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건데
정수가 아니죠. 자, 그렇다면은 정수를 구하려면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 범위에서 가장 최대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다 빼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계산했는데 답이 아니잖아요. 오, 안타까워라. 자, 무리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는 누가 뭐래도 그래프다. 지금 교점 개수가 하나가 되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이제 무엇을 결정하냐면 상당히 많이 결정되어 있죠. 자, 요 값, 물론 이제 접할 때 값을 알아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부분, 그거보다 여기 두 군 가질 때보다 작은 이런 값 형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래프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필요한 수치 계산해봤는데 이제 정수하고 연관성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문제 답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죠. 자, 무리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는 항상 그래프를 이용해서부터 접근법을 생각한다.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9번 시작합니다. A 집합은 12i 자연수, 이거의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5개, 6의 약수를 적어도 2개 이상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6의 약수 해주면 1, 2, 3, 6 이렇게 있나요? 됐고요. 요런 거가 아닌 숫자들이 또 뭐 그럼 이제 이쪽에 몇 개가 있을까? 12i 자연수 이렇게 되니까 뭐 아닌 숫자가 6개가 있겠군요. 됐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원소의 개수가 5개라고 했죠? 자, 근데 이제 적어도 2개 이상 포함할 때, 이제 그럼 2개 포함할 때, 3개 포함할 때, 4개 포함할 때, 이렇게 좀 구성이 되겠습니다. 2개 포함한다는 얘기는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야 되겠고요. 원소의 개수가 5개라고 했으니까 부족한 3개를 6개에서 3개를 골라내면 되겠죠. 자, 4개에서 3개라고 해주면 나머지 2개를 이쪽에서 골라야 되겠고, 4개 중에서 4개를 전부 다 골랐다면 6개 중에서 1개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부분 집합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자, 요거는 2 곱하기 3이니까 6에다가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걸까요? 6이 또 약분되는 거니까 2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 120이 되겠고, 여기는 4 곱하기 3, 5, 15 이렇게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5, 4, 20이니까 60 이렇게 계산되겠고, 그 다음은 여기는 1 곱하기 6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6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180 이렇게 되는 거니까 186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조합 이론만 이제 좀 깔끔하게 잘 적용하면 뭐 그럼 되는 거군요. 아유, 처음에 살짝 긴장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원소의 개수가 5개다. 뭐 최종적 5개를 만들면 되는 거겠고, 6의 약수를 적어도 2개 이상 포함한다. 자, 6의 약수가 4개 있는데 2개 이상 포함. 2개, 3개, 4개 해주면 되겠고, 사실은 이 적어도라는 표현이 있어서 슬쩍 반대법도 생각했거든요. 포함 안 될 때 하고 하나 하고. 근데 어차피 뭐 전체를 해서 또 빼야 되는 거니까 그것도 역시 3번 계산이라서 그냥 2번, 3번, 2개, 3개, 4개 있을 때 이렇게 좀 선택했습니다. 자, 2개를 고르면 나머지 3개를 해서 5개를 채워야 되고, 3개에 2개 골라서 5개 채우고, 4개에 하나, 5개. 됐죠? 선택하는, 그러니까 조합 이론이 그냥 깔끔하게, 조합 이론을 적용해서 풀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x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모든 x, 주어진 범위의 모든 x에 대하여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한다. a의 최대값, b의 최소값. 자, 그래프를 그려서 좀 처리를 해야 되는, 여러 학교에서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는 x-1, x 플러스 1 주어져 있으니까 이 그래프 모양을 좀 알아보려고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점근선 처리되는데, 자, 4분면까지도 대략 알았습니다. 자,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점근선 x가 분모를 0 만들어가는 이런 수치들이 돼가는 거니까 1이 되겠고, y도 나눌 때 되는 부분이니까 자, 1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플러스 2가 됐다는 얘기는 1, 3, 4분면 형태를 열심히 이렇게 좀 그래프를 그려가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아래쪽은 안 그렸습니다. 자, 정역이 어디서부터 어디니까 2부터 3이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2일 때 하고 3일 때 하고 이 부분을 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주어진 식에 이제 2를 대입해주면 좌표가 나오겠습니다. 2, 2를 대입해주니까 2 마이너스 1, 뭐 3이 되겠군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을 또 대입하겠습니다. 3 대입하면 3 마이너스 1, 2분의가 되겠고, 3 더하기 1이니까 4가 되는 거죠. 2분의 4 이렇게 되니까 3,2. 좌표도 깔끔하게 나와서 그래프의 아주 일부분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프 일부분이 이제 조금 대착 처리돼서 이제, 그래프 이제 이만큼 쓰는 거야. 알았는데, 뭘 어쩌란 얘기입니까? 자, 우리는 좀 살펴보게 되면, 요런 부분보다는 이 유리함수 그래프가 커야 된다.
자, 근데 y절편이 1이니까 여기가 되겠고, 그렇다면은 이렇게 직선을 그었을 때 이 직선보다는 이 유리함수가 항상 저 위쪽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직선은 이제 아래쪽에 그으면 되겠습니다. 가장 크게 그렸더라도, 즉 기울기를 이제 크게 그어야 되니까 a의 최대값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최대값 쓸 때 이제 여기 3,1을 지나면 되겠죠. 그 다음 bx 플러스 역시 마찬가지. 이번에는 bx 플러스가 커야 되는 거니까 저 위쪽 그으면 되겠습니다. 작게 그려도 이제 요 좀 더 아래로 내려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b의 최소값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길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기울기를 자연스럽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a를 열심히 a의 최대값을 구하게 되면 0,1에서 3,2까지니까 x가 열심히 3 바뀌어 가고 있고, 됐습니까? y는 1에서 2까지니까 변화가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울기 3분의 1 구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b의 최소값이 되겠죠. 자, x가 0부터 2까지 가니까 2가 되겠고, y는 1에서 3까지니까 2이 되겠습니다. 기울기가 1이 되죠. 됐습니다. a의 최소값, a의 최대값, b의 최소값이 구해져 있죠. 3분의 1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그 둘의 또 합을 구해달라. 그러니까 정답은 3분의 4 이렇게 답을 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큰 틀에서 살펴보게 되게 되면 뭘 해야 된다고요? 자, 그래프 개형을 정확하게 잘 그려서, 됐습니까? 그래프 개형을 잘 그리고 직선 그려서 유리함수 그래프가 직선 위쪽 또 다른 직선의 아래쪽 이렇게 되도록 살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문제니까 복습 좀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유리함수 그래프와 y는 이꼴 x가 만나는 두 점을 PQ라고 하겠다. 이때 PQ가 4 루트 2가 되게 되면 K값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렇군요. 자, 주어진 식을 잘 살펴보게 되면 y는 x-1분의 x 플러스 k 돼 있는데 점근선 x가 1이고 점근선 y가 또 1 되겠습니다. 그죠? 호호호호. 평행이동을 똑같이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맨 처음에 이 그래프를 그러면 또 다시 원상복귀 해주면 어떻게 되죠? 이게 y는 원상복귀 하지 말고 그냥 풀까요? x-1에 x-1 더하기 k 플러스 1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자, 원래는 그러니까 x분의 k 플러스 1 이런 그래프였다는 뜻이죠. 됐습니까? 평행이동을 x로 y로 b가 똑같기 때문에, 자, 우리가 y는 이꼴 x 이렇게 만나는 이 부분 이렇게 지금 이 부분 PQ 이런 형태라고 좀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그대로 평행이동 시켜서 x로 1만큼 y로 1만큼 평행이동 시켜서 이렇게 이 그래프도 또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제 y는 이꼴 x에서 이렇게 만나는 이 부분 길이와 이렇게 좀 기본형에서 풀어갈 때 이 길이가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사실, 이런 것들 좀 전 이용하려고 하는데 좀 현재까지 내용 좀 이해 좀 잘 되셨습니까? 자, 이제 평행이동 값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가장 기본 형태에서 y는 이꼴 x 이 부분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하게 되면 다시 y는 이꼴 x가 만나는 점이 또 똑같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되죠? 자, 그래서 이 평행이동 시켜는 기본형으로 가서 해석하는 것이 좀 편리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제 PQ 길이가 4루트 2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그럼 이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한쪽 길이가 2루트 이렇게 처리가 되겠다. 그러면 여기 좌표가 얼마다? 2,2가 되겠다. 이런 좀 더 빨리 얻어내는 거죠. 물론 평행이동된 형태에서도 해석을 좀 똑같이 좀 잘 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 이제 정근선이 1 되는데, 자, 요게 이제 x는 1, y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칭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만나는 좌표, 이 길이가 이제 그렇다면 똑같이 이쪽 절반 길이는 2루트 2가 되는데 이쪽 좌표가 1,1이니까 아, 여기 좌표는 그래서 이 좌표는 3,3이겠다. 이렇게 풀이하셔도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어쨌든 문제에 대해서 해석을 해서 무엇을 풀어가야 하는지를 결정해주는 과정까지는 우리가 좀 잘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설명드렸으니까 이곳에다가 2 대입하고 2 대입하고 k 플러스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k 플러스 1은 4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k 값은 자연스럽게 3 하고 답을 해 갈 수 있는, 자, 그런 문제 형태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지금 역시 문제에서 그래프에 대해서 좀 학습된 내용이 좀 필요한 거죠. 주어진 형태의 그래프 y 이꼴 x에서 만나는 점 했는데, 자, 이 점근선 이렇게 나온 부분들이
x, y 요 값 자체가 이제 똑같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y는 equal x에서 만나는 거랑 평이동에서 만나는 거랑 의미가 자 거의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서 자 기본형에서 처리해서 그럼 이제 대칭성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보이니까 계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의치 않은 경우 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평행 이동한 곳에서도 똑같이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판단해서 풀이하면 된다라는 사실 또 힌트 되는 요소처럼 또 설명해 드렸으니까 되죠. 자, 좋은 방법은 맨 처음 거에서 해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험 장소에서 떠오르지 않으면 그냥 주어진 그래프에서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1,1에서 역시 길이 2루트 되는 이런 지점들을 정확하게 잘 캐치하셔서 풀이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수원고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12번 이어집니다. 휴대폰 전화번호 마지막 4자리는 000에서 9999까지 1000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002, 855와 같이 동일한 숫자가 2번 이상 연속되는 것의 가지수는 어떻게 되느냐. 아하, 0055 이런 식 알겠습니다. 좀 구해봐야 되겠는데 자, 4자리라고 했죠. 자, 이곳에 그러면 숫자가 같아지는 거 2번 이상이니까 뭐 규칙적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4번 이렇게 같아진다. 그럼 이렇게 이제 같아지는 숫자 자체는 0부터 9까지 숫자를 쓸 수 있으니까 10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그러면 3번 같아지는 경우에 대해서 조사해 볼까요? 그럼 앞에 3개가 같아질 수도 있고 뒤에 3개가 같아질 수도 있고 이 값을 계산하면 되는데 이 같아질 수 있는 숫자 종류는 10종류가 되겠고 같아지는 숫자가 끝나면 뒤쪽에는 다른 숫자를 써야 되겠고 똑같은 부분이 이제 2개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쉽게 돼가는 겁니까? 자, 그러면 같은 숫자가 이제 2개인 경우를 알아보려면 자, 이렇게 종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좀 알아보죠, 뭐. 자, 같아질 수 있는 숫자 종류는 10종류가 되겠고, 그거 끝난 그 다음에는 다른 숫자를 써야 되겠고, 여기 조심해야 되겠네요. 여기는 이제 아무 숫자나 와도 되는 거니까 다시 10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같아질 수 있는 숫자가 10종류가 되겠고, 앞하고 뒤에 올 수 있는 이런 숫자들에는 다른 숫자가 와야 되니까 9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같아질 수 있는 숫자 종류가 10종류가 되겠고, 다른 숫자 9종류 되고, 다시 이쪽에 10종류가 되죠. 조심해야 할 까지 하나 발견됐습니다. 자,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제 첫 번째 거, 세 번째 거 하고 됐을 때 이제 겹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112 이렇게 되는 2 이런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생기는군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맨 앞에 써져 있는 숫자가 10개라고 보면 이제 그 다음 숫자가 이제 같아지는 종류가 9종류가 있겠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빼기를 해야 되는 겹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자, 계산을 좀 잘 해야 되겠는데 잘 할 수 있을까요? 여긴 10이고 여기는 18에 180이고 여기 산수요. 한 방에 하죠. 뭐 10 공통이 있으니까 됐고 90 더하기 81 더하기 90에 여기가 빼기 되니까 빼기 9 이렇게 한 방에 처리해주면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72, 180에 72가 되니까 252에다가 동그라미 2520까지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위쪽에서 그런데 190까지가 또 있었죠. 그러면 2710까지가 되겠습니다. 답이. 있군요. 자, 처리됐습니다. 자, 문제 또 큰 틀에서 좀 살펴보게 되면 이제 같은 숫자가 2번 이상 나온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규칙 좀 잡아갔죠. 이렇게 4번 나오는 경우, 3번 나오는 경우, 여기까지 좀 무난했는데, 자, 2번 나오는 경우가 앞에, 가운데, 뒤 이렇게 됐을 때, 자, 가운데 부분까지 이제 뭐 상관이 없는데, 앞하고 뒤 부분에서 겹치는 부분, 이렇게 다시 겹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그 부분을 또 빼주는 부분, 이런 거 이제 좀 살짝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가 또 미스나면 또 잘못되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자, 뭐 우리가 이제 가지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뭐 규칙을 좀 정해 가지고 그 규칙에 의해서 제곡제곡 좀 빠지지 않고 계산해 가는 그런 과정 정확하게 좀 학습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어느 반의 남학생 3명과 여학생 5명을 2개의 조로 나누어 봉사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각 조에는 남학생 힘을 써야 되니까 한 명은 꼭 포함되고 조원은 3명 이상 되도록 한다. 남학생이 이제 조건이 좀 붙어있네요. 그럼 두 조를 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뭐 남학생을 골라다 놓으면 되죠. 남학생이 3명 있는데 1명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남학생이 2명, 1명 되면 되겠습니다. 2명, 1명. 됐습니까? 자, 그래서 3명 중에서 남학생
두 명을 골라서 한쪽에다 이렇게 포진시켜 놓고요. 자, 이쪽에다가 이제 각 조원이 3명 이상 된다고 했으니까 여학생을 갖다 골라놓으면 되겠습니다. 한 명을 골라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명, 4명 되는 거니까 되겠죠. 2명 골라놓으면 2명, 원래 2명, 3명 이렇게 되는 거니까 되겠죠. 3명 골라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3명에 2명, 그럼 이쪽이 이제 3명이 되는 거니까 되겠죠. 더 골라놓으면 되겠습니까? 자, 반대편에 인원수 이제 부족한 일이 생기니까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가지수가 전체적인 가지수가 되겠습니다. 자, 3이 되겠고 5에다가 10에다가 1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3 곱하기 25 그러니까 75가 답이 되는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조건이 복잡한 줄 알았는데 주어진 조건을 조금 해석을 좀 해봤더니 그리 많이 복잡한 건 아니었습니다. 남학생, 여학생이 있는데 두 계절로 나눠서 봉사활동한다. 남학생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남학생이 조건이 붙어서 남학생을 이렇게 미리 나눠서 배치를 했고요. 됐습니까? 자, 원래는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2명을 골라서 한쪽 줄에다 놓고 이곳에다가 이제 여학생들을 배치해주면 되겠죠. 여학생을 고르고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골라서 함수를 가지수. 그럼 이제 반대편 쪽이네. 자동으로 반대편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함께 할 문항은 14번입니다. 무리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양수 A 값의 범위가 6q 구하란 얘기가 되겠죠. 열심히 구해서 이때 알파, 베타, 감마, 델타의 값을 모두 합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리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 문제가 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키포인트가 그래프를 좀 이용한다 라는 건데, 자, 그렇다면 그래프를 좀 그려야 되는데 절대값이 되어 있어서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루트 절대값 x 그래프를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게 되게 되면은 루트 x가 그려지겠고, 이렇게 그려져가는 그래프죠. x값이 0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를 풀리는 거 이렇게 돼서 반대편으로 이렇게 그려가겠습니다. 물론 이제 동시에 이제 다 그래서 재밌는 그래프 모양이 나오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래프 그리는 건데 지금 기울기가 양수니까 오른쪽이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으니까 그럼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까요? 축을 이만큼 잡아두고 자, 마이너스 2분의 3 표시를 하고 무리함수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는 이제 루트 3이 되겠고, 자, 그래프를 대략 그렸습니다. 자, 이제 직선을 좀 그려야 되는데 무리함수 그래프가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반대로 대칭 구조도 이렇게 그려져 갑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좀 신경 써야 될 게 이제 그 그래프 그려야 되는데 y절편이 2란 사실이죠. 자, 그러면 2를 좀 잡아서 좀 그래프를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렇게 지나갈 때 지금 2개의 점이 되겠고, 또 좀 그래프 올려서 이렇게 접할 때 2개의 점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될 부분 이제 3개니까 지금 제가 왜 이걸 그렸냐면요. 여기다 사이에 긋게 되게 되면 사이에 긋게 되게 되면 만나는 점이 몇 개라는 거죠? 3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 그래프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지금 접하는 부분들이 일단 좀 평행선 한번 그어봐야 되겠네요. 평행선을 이렇게 긋게 되면 이게 좀 두 군데만 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이렇게 접하게 되게 되면 이제 무리함수 그래프가 되는 거니까 무리함수도 이제 곡선인데 이게 직선처럼 돼가네요. 이렇게 접하고 이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제 사이가 좀 벌어져 가겠죠. 이렇게 접하는 곳, 모양을 잘 세야 되네. 접하는 곳이 좀 이렇게 나오게 되게 되면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좀 설명해 드려야 될 부분은 뭐냐면 여기 이제 평행하고 접하는 여기 사이에서 또 이렇게 그을 때가 있습니다. 사이에서 이렇게 그게 되면 몇 개 만나죠? 하나, 둘, 또 이쪽에 이렇게 해서 3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좀 괴로운 형태의 답 모양들이 만들어져 가는데 좀 여기까지 좀 설명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요 점하고 요 점 지날 때 여기가 0,2 돼 있고 마이너스 2분의 3, 채로 이렇게 처리가 돼가는 거니까 요거가 이제 기울기가 좀 나오죠. x가 3분의 2만큼 2분의 3만큼이 변했는데 y좌값은 2가 변하는 거니까 기울기가 이제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접할 때는 좀 모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a 값의 기울기가 3분의 4보다는 작고 접할 때 요가 모릅니다.
보단 크다. 이런 값이 좀 얻어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평행선 그었으니까 그 기울기가 하나는 0이 되겠고, 또 이 부분이 또 접할 때죠. 접할 때 이 값은 또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답이 나왔습니다. 답 모양 형태가 결정돼야 된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어떤 좀 핵심적인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프에서 답 모양 부분 결정하고, 이제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접할 때 이 수치는 즉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부터 열심히 계산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양으로 풀릴 때니까 2x 플러스 3 처리해서 써주면 되겠고요. ax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된 건가요? 자, 그럼 제곱해야 되는데, 와, a 제곱까지도 생기고, 그 다음 뭐가 되죠? 4a 2에 2a 마이너스 1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플러스 4에다가 플러스 1이었으니까 플러스 1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판별식 d 들어가야 되는데 4분의 1이 들어가는 거죠. 2a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a 제곱 처리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4a 제곱에 3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 처리해주면 되겠고, 1, 3에다가 1, 1에 마마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a 값의 기울기가 3분의 1하고 1 두 개가 나왔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곳 하나가 3분의 1이고 하나가 1이었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답 모양들이 다 얻어진 것 같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되어 있는데,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다 되어 있죠. 이 모든 값들을 전부 다 더하게 해달라. 0은 뭐 더하기 의미가 없고 3분의 1, 1, 3분의 4 이런 값들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얼마가 되죠? 다시 한번요. 3분의 7에 3분의 8이 되는 거죠. 자, 3분의 8, 3분의 8이 답이 되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와우, 이거 기울기 음수 쪽도 있는데, 음수 쪽도 접할 때하고 이렇게 뭐 조사하게 되면 범위가 또 생기는데, 야, 그랬으면 뭐 더 화려한 문제가 될 수 있었겠네요. 자, 큰 틀 다시 한번 좀 흐름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무리함수하고 그래프하고, 무리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 그렇게 되면 그래프를 이용해야 된다. 절대값 돼 있는 그래프, 뭐 모양이 이렇게 결합해서 이제 두 개를 이제 이렇게 그려가는 거니까 뭐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래서 무리함수 기본적인 그래프 모양, 이제 그래프 모양 좀 그려져 있었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좀 이용한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 범위에서 이제 내용이 이렇게 나온 이 과정이요. 이 부분들은 수식에서 이제 얻어져 가는 그런 것들이 아니죠. 이제 그래프 모양에서 이렇게 나온 이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느냐. 0보다 크고, 접할 때 이 값은 이제 계산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3분의 4 이런 부분이죠. 특정한 점을 지날 때 이렇게 범위 생길 이런 부분들을 그래프에서 우리가 좀 찾아야 된다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까탈스러운 거니까, 자,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어찌 생각하면 무지 단순한 그런 형태인데, 문제 접근하는 것 자체를 이제 우리가 이제 학습을 좀 해둬야 되는 거니까, 자, 복습을 좀 철저하게 잘 해서 이런 문제도 또 이제 가볍게 겁먹지 않고 풀이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5번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지도의 8개 지역을 4가지 색으로 구분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겠다. A 때 계산 결과 할 때 A는 얼마냐? 같은 색 여러 번 써야 되겠죠. 네 지역 4가지 색으로 8개 칠하는 거니까 유탄 영역 다른 색 칠해야 또 구분되니까 당연한 이야기 써 있습니다. 자, 면의 색 칠하기. 자, 이 부분은 좀 이론들이 이렇게 정형화된 게 좀 많지가 않습니다. 가장 많은 면에 접하는 곳을 제일 먼저 칠한다. 이런 부분들이 좀 고정되어 있는 어떤 이론 틀이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죠? 빙 들어가면서 칠을 할 때, 이제 어떻게 되죠? 맞은편에 이제 이게 이제 같은 색이냐, 다른 색이냐, 뭐 같은 색이냐, 다른 색이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눠서 칠을 한다는 이런 좀 몇 가지 이론들밖에 없습니다. 그죠? 오호.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해 가야 되는 거니까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주어진 식을 좀 잘 살펴보게 되면 C 지역하고 여기가 좀 전라북도인가요? 그 다음에 충청북도 이 지역 부분이 가장 많은 곳에 접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G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어 있고 CD 역시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죠. 자, 근데 G 같은 경우는 빙 들어가는데 C에서는 완벽하게 빙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이 바닥 부분이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C를 기준으로 해가는 것이 좀 더 수월하게 요 부분에 좀 칠한 이런 부분들을 좀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C를 기준으로 해서
그럼 칠해가는 게 제일 좋겠다. 이런 부분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선택하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모양을 좀 틀을 좀 잡아보게 되면 F도 만나고 G도 만나고 A도 만나고 그리고 나서 B도 만나고 A 있고 H가 세 지역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모양.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C를 이제 제일 먼저 칠을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밑에 이제 주변에는 다른 색을 칠하면 안 되겠지만 저기 A하고 H 지역에는 지금 C 칠한 색을 또 칠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C를 A에다 이렇게 칠하는 경우 C가 있을 때 있고 두 개, 세 개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칠하는 이런 경우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걸 사용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된 건가요? 이거 모양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기를 좀 잘 그려야 되는데 대략 그리면 안 되죠. 이렇게 그려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부분들, 자, C 지역하고, 자, 일단 계산을 좀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부분들은 가볍게 좀 계산될 것 같습니다. 가운데 칠하는 가지수가 4가지. 자, 이제부터 이제 색을 3번만 쓰면, 3가지 색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부터 세 가지 색을 사용하면 되는 거니까 3가지, 2가지. 그 다음은, 이제는 뭐 사용했던 색은 뭐 다시 나와도 되는 거니까 4가지에서 이제 뭐 2가지 빼고 둘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뭐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쭉 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게 됐을 때, 자, 여기 H 지역은 어떻게 되나요? 이웃한 부분들의 색깔들이 이렇게 다 사용이 좀 되고 났으면, 자, 이 2가지 색은 분명히 서로 다른 색일 거고, 여기 A 지역에는 C에 있는 색깔 3가지 다 쓰니까 남은 색깔이 1가지밖에 없죠? 1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도 가운데 색을 칠했고요. 칠하면서 H도 칠했고, 그러면 3가지, 2가지 이렇게 가야 되겠는데요? 3가지, 2가지, 그 다음에 계속 2가지로 가는 거죠. 됐습니까? 2가 하나, 둘, 셋, 4번 곱하기 하는 형태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저기 이제 A 지역을 칠해야 되는데 A 지역을 보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이웃한 세 군데랑 전혀 다른 색을 칠해야 되니까 가지수가 1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C에 칠한 색이 이렇게 있는데 이 색을 사용을 안 하겠다라고 되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색을 사용 안 하는 경우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좀 있을 수 있나요? 자, 좀 칠을 해 가다가 그렇다면 지금 빙 돌아가는 거에는 문제가 없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기 F 지역에 칠한 색을 F 지역에 칠한 이 색깔이 있을 때 이 부분을 이곳 A 지역에도 또 칠을 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가지, 2가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해서 이제 여기 이제 칠을 하는 것까지 2가 됐는데 그렇다면 여기 칠하는 가지수는 2가 되는데 자, 문제는 이렇게 되게 되면 오히려 여기 B 지역에 칠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C 지역에 칠한 곳을 칠을 안 하겠다라고 했으면 이 색은 하나 고정되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어디 지역이에요? 충북 지역입니까? 충북 지역에 칠한 색이 있고 1가지 색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칠한 색깔 2가지 여기 가지수가 1가지가 되는데요. 그죠? 이웃한 부분에 3가지 칠해졌으니까 그 다음에 이쪽 H 지역에 칠할 색도 원래 이제 3가지 색줄 중에서 여기 지역에 하나 있고 양쪽에 하나 있으니까 나머지 색깔이 1가지밖에 없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아주 특이한 형태의 모양이 또 얻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색을 이제 한 번만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색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3가지 색만 사용해서 칠하는 경우를 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경우도 좀 생기겠습니다. 자, 특이하군요. 자, 그랬을 때 이게 지금 4 곱하기 3 곱하기 2 부분이 쭉 이렇게 다 공통부로 있는데 지금 문제 계산을 좀 살펴보면 4팩토리얼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4팩토리얼이 빠져나오게 되게 되면 이제 이런 계산들이 좀 남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4팩토리얼을 이제 공통으로 처리하게 되게 되면 8 더하기 8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는 20 곱하기 4 팩토리얼 처리되는 거니까 A에 알맞은 숫자는 이 20가지다.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야, 이거 만만치 않은데요? 만만치 않습니다. 자, 제일 먼저 칠하는 곳,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그 칠할 색깔, 뭐 지금 색깔 사용색이 좀 무지 적으니까 그 부분이 이제 바깥쪽에 사용이 또 됐을 때 이렇게 좀 고려했고요. 그 색깔은 그냥 이렇게 한 번만 딱 사용되고 전혀 사용 안 될 때 이렇게 좀 나눠서 접근을 좀 살펴봤습니다. 됐죠? 일단 맨 처음 부분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이 부분이 그냥 being 완전히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돌아가다가 중간에 스톱하는 거니까 지금 C를 기준으로 해가는 것이 논리적으로 좀 제일 편한 것 같다. 이를 선택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고요. 됐습니까? 자, C를 선택해서 칠해 가서 이제 칠해 갑니다. 칠을 쭉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H에 칠할 색을 해봤더니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주변에 이제 서로 다른 세 가지 색깔 다 썼으니까 한 가지 색깔밖에 없겠죠.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세 번째 거를 생각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 번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까? 3이 이렇게 가는데 그럼 여기 사용한 색깔을 자, 이곳에 사용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지금 색깔이 3개 남은 상태에서 지금 칠을 해 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색깔이 3개인데 지금 서로 이게 다 다른 색깔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은 칠할 색깔이 없어지죠. 그럼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칠한 색깔을 이곳에 반드시 칠을 해야만 이곳에 칠할 색깔이 존재하겠습니다. 그죠? 그것도 이제 한 가지밖에 없는 거니까. 자, 그래서 지금 어디 지역하고 A하고 F 부분이 같은 색을 칠해졌다면 자, 그러니까 이쪽도 이제 칠할 색깔이 한 가지로 고정되어 가는 거니까 자, 이런 경우 아주 좀 특수한 경우가 좀 생기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얼마나 좀 잘 처리했느냐. 어쨌든 큰 흐름 틀에서 지금 제가 이제 논리적인 구조로 지금 C의 색깔 칠한 부분들이 다른 곳에 사용될 때와 사용되지 않을 때 정 가운데 칠한 부분이 가장 기본이니까 이걸 중심으로 나눠서 생각을 했다. 이런 측면이 접근하는 방법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일사분면에서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하고 점 C가 그래프 위에 있습니다. 이때 AC 길이 각 B가 90도일 때 다음 값을 구해달라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문제의 뜻 파악만 조금 진행되면 뭐 무난히 풀 수 있는 문제 같기도 한데 자, 문제 좀 살펴볼까요?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렸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매우 중요한 겁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자, 그랬습니다. 만나는 점 A, B. 그 다음은요. 자, 또 여기 90도가 매우 중요하죠. 90도 쫙 이렇게. 됐습니까? 90도. 자, 이 부분 이제 A점 좌표, B점 좌표라고 했을 때 우리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이 부분 우리가 이제 알파 Y좌표를 그냥 베타로 놓을까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이 그래프가 Y는 이꼴 X에 대해서 이게 좀 서로 수직이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리함수 그래프는 Y는 이꼴 X에 대해서 대칭해도 이동해도 자기 자신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이 B점 좌표가 자연스럽게 베타, 알파 이렇게 놓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되셨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 이제 좀 90도가 된다. 대칭 가야 되겠다. 그럼 이 지점을 지금 C점이라고 좀 놔야 되는데 C점 좌표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A점하고 바로 뭐가 되겠죠? 원점 대칭인 형태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런 좌표가 되겠다.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지는 AC라는 이 길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죠? 2알파도 제곱하고 2베타도 제곱을 하는 이런 형태의 식이 되는 거니까 2배 루트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 알파 베타라는 것은 그래프하고 직선하고 만나는 거니까 관계식을 좀 만들어야 되겠죠. 자, x분의 2하고 직선이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이렇게 되어 있던 거예요. 자, 곱하기 해서 이항시키니까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2가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두근의 합은 k, 두근의 곱은 2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2배의 여기를 이제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2배의 k 제곱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자, 결과 구했죠. 이 결과가 얼마더라? 2 루트 5다 라고 돼 있으니까 k 제곱 마이너스 4한 결과는 이게 이제 5가 돼야 되는 거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k제곱 값은 9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문제 형태. k제곱 플러스 1을 구하라고 했군요. 그러니까 10을 답으로 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문제에 주어진 부분만 좀 이렇게 이 부분은 그래도 좀 알아야 되는 거군요. 맨 처음에 이제 제가 도형적인 특성에서 y는 이꼴 x 대칭했을 때 자기 자신 그래프 만나는 점 이렇게 돼서 이
기울기가 이 마이너스 1 주어진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서로 수직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알파, 베타라고 해주면 좌표가 알파, 베타. 됐습니까? 자, 역함수의 성질처럼 자기 자신이 되는 성질을 이용해서 좌표 이렇게 특징. 그 다음에 수직으로 갔을 때 만나는 좌표도 이 부분이 결국 이제 원점 대칭 이런 모양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자, 이제 그래프 모양이 갖고 있는 성질에서 얻어진 이 정보들을 얼마나 또 잘 기억해서 그걸 또 문제에 이용하느냐. 이런 형태가 이 문제의 좀 핵심이 되겠습니다. 설명 좀 이해되셨습니까? 자, 문제에서 출제자가 만든 취지가 제가 지금 아마 설명드린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그 내용들 좀 정확하게 좀 잘 점검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좀 약간 좀 수월한 풀이 이렇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좀 좌표를 또 뭐 갑자기 X축을 만나는 이런 좌표들을 좀 여러 개를 놓는다든지 이러면 좀 불편한 거니까 그래프에 갖는 성질 잘 이용하는 풀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17번 살펴봅니다. 원 위에 12개의 점이 있습니다. 모든 점을 서로 연결하여 선분을 그었을 때 어느 세 선분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습니다. 좌표가 막 무지하게 가장 많이 생기겠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삼각형 중에서 내부에 있는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요 사실은 아이디어를 내면 매우 쉽거든요. 자,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이런 선분이 몇 개가 있어야 되죠? 선분이 3개가 있어야 되죠? 선분이 3개가 있으려면 한 선분 만드는데 점이 2개씩 필요하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삼각형 하나를 만들어내려면 12개의 점 중에서 6개의 점이 필요하겠습니다. 됐습니까? 12, 11, 19, 8, 7까지 되나요? 6, 5, 4, 3, 2, 1 이렇게 처리되겠죠? 자, 12 소거하고 그 다음 또 뭘 소거해야 되나요? 5, 4, 20 이 하나 또 약분해서 여기까지 4까지 처리해야 됩니까? 뭐 3도 하나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나요? 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됐죠? 자, 3, 4, 12 되겠고 그 다음 77 이렇게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2, 7이 14에다가 7은 7에 84, 84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924까지 해서 924 답을 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니까 좀 매우 쉽죠? 자, 아이디어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죠? 삼각형 만들려면 직선이 3개가 필요하겠다. 직선 하나 만들 때 점이 2개. 총 그래서 점이 6개 필요하겠다. 해서 이렇게 이 아이디어만 만들어지면 그 다음은 연산이니까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되는 이유를 또 다시 한번 또 설명드려야 될까요? 따르게 6개의 점이 골라져 있더라도 뭐 셋, 넷, 다섯, 6개의 점이 골라져 있더라도 그냥 이게 무작정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지금 좀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이제 정반대편 형태의 점들을 이렇게 연결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한 점에서 만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그러면 이제 중간에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습니다. 그죠? 점들이 그래서 대칭이 되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막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반대인 이 점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옆으로 사이드로 간다든지 사이드로 이렇게 가면 이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거든요. 안쪽에 삼각형이 만들어질 때는 점을 6개를 선택했을 때 지금 이렇게 안 만들어지는 경우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반대편 순서 개수로 따지면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저 반대편 이렇게 그럼 이제 가운데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져 간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개의 점을 선택했을 때 안쪽에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개수는 유리하게 이제 하나씩 존재하겠다 이런 얘기니까 선택할 때마다 만들어지는 개수 하나 그러니까 이 값만 계산하면 되겠다 이러한 아이디어 이해됐습니까? 자, 좀 제가 그럴싸한 아이디어를 좀 제공해 드렸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아이디어 좀 잘 메모해서 다른 문제에도 좀 적용해서 풀어가는 그런 좀 현명한 학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할 문항은 18번입니다. 숫자 0과 1을 이용하여 10자리 비밀번호를 만들려고 한다. 비밀번호에는 01이 3회만 포함돼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01, 01, 01 3번 알겠습니다. 01, 01, 01 3번 알겠습니다. 01은 개수가 3회로서 가능한 경우다. 만들 수 있는 비밀번호 개수는 어떻게 되냐? 좀 아이디어를 또 역시 만들어내서 좀 풀이 접근을 좀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0, 1이 3번 들어가야 되니까 0, 1을 3번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자, 0, 1 앞에 다른 숫자가 좀 있어도 되고 0, 1 뒤에 있어도 되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숫자가 있어야 될까요? 자, 이곳 0 앞에는 0이 더 많아도 되겠죠?
이곳에 0이 더 많아도 되겠고 이곳에 0이 더 많아도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또 0이 더 많아도 되겠습니다. 이곳에 사용된 0 개수를 A, B, C, D라고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0을 열심히 막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곳에 0이 쭉 더 많이 나왔는데 그 앞에 1이 오더라도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1 뒤에 1이 오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이 문제 예를 봤을 때 1 뒤에 뭐 1이 오더라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오더라도 개수에 상관이 없으니까 이곳에 1이 많이 와도 되고 이곳에 1이 많이 와도 되고 이곳에 1이 많이 와도 되고 이곳에 1이 더 많이 써져 있어도 0, 1을 개수에는 좀 지장이 없습니다. 0, 1은 이렇게 3번만 유지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곳에 사용된 0과 1의 개수를 P, Q, R, S라고 해주면 P 더하기 Q 더하기 R 더하기 S 이렇게 좀 사용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개수와 이쪽 개수 지금 0, 1, 10자리 만드는데 6자리 차지했으니까 여기 자리 개수 부분을 또 합치면 또 몇 개가 돼야 되겠습니까? 4개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이 4개라면 이쪽은 0, 이쪽이 3개라면 1개, 2개라면 2개, 으쌰, 1개라면 3개, 0이라면 4개 이런 형태의 계산이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 번의 산수를 좀 이 부분인지 물론지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산수들을 좀 다 해줘야 되는데 자, 이 문제 이게 지금 사실은 고1 과정에 내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나왔군요. 지금 이렇게까지 해서 아이디어를 내보니까 지금 이 부분은 고2 때 경우의수 파트 가서 공부할 때 중복 조합이 되겠습니다. 중복 조합. 서로 다른 4개를 중복을 허락해 4가지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쪽에서는 4개인데 중복을 해서 아무것도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뭐 계산해야 되는 이런 모양인데, 자,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은 이제 학습이 안 됐잖아요. 자, 어쨌든 지금 아이디어는 좀 만들어냈고요. 계산식은 이걸 안 배웠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일이 좀 조사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해서 4가 되는 이런 예들은 그럼 뭐가 있을까요? 숫자, 아이고래, D를 써야 되는데 마음이 급합니다. 이야, 마음이 급하니까 여기다 또 영어 썼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숫자를 4, 0, 0, 0 이렇게 이제 숫자를 먼저 구성을 좀 살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A, B, C, D 이걸 배치해 주는 거니까 이걸 나눠주는 가지수는 몇 가지? 4가지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3, 1, 0, 0. 아, 이것도 봐요. 이거 이제 같은 문자 나열이잖아요. 이게 근본적으로 교과 과정이 벗어났거든요. 자, 이건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 1, 0, 0을 좀 이런 곳에다가 배치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죠? 3이 들어갈 가지수, 1이 들어갈 가지수, 4가지, 3가지 해서 12가지가 되겠고, 0은 뭐 어차피 똑같은 개수 들어가는 거니까 가지수는 12가지가 되겠고요. 아, 이런 부분들이 좀 설명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2, 2, 0, 0이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보고 2, 1, 1, 0이 있겠고, 그 다음에 1, 1, 1, 1 이렇게 있겠네요. 요거 한 가지. 이런 부분들은 여기 가지수랑 이제 똑같을 거니까 12가지가 되겠고, 자, 이런 부분도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게 어렵잖아요. 그럼 4개를 또 2개를 또 조를 나눠야 되잖아요. 이 커뮤니케이션 1을 조를 나누고 그곳에다가 0, 1을 배치해야 되겠고, 그죠?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요 가지수를 구해가는 거니까 결국은 4개 중에서 2가 들어갈 2개를 이제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자, 2, 3은 6, 6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지금 전체 그러면 가지수가 얼마가 되는 건가요? 가지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자, 10에다가 24, 34, 35, 35가지가 되네요. 이 부분 이제 35가지 됐죠? 자, 이번에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이제 3이 되는 경우 조사해 보겠습니다. 3은 3, 0, 0, 0 있겠고, 2, 1, 0, 0 있겠고, 그 다음은 1, 1, 0, 1, 1, 1, 0 이렇게 되는 방법밖에 없죠. 요거는 저 4가지, 요거는 아까도 계산했듯이 몇 가지? 12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0이 들어가는 곳 하나만 선택하면 되니까 가지수는 4가지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는 8에다가 20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2가지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2, 0, 0, 0 있겠고, 1, 1, 0, 0 끝인가요? 자, 다행입니다. 4가지가 되겠고, 이런 거는 또 6가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10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쯤 구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계산 들어가면 되겠죠? 자, 요 가지수가 지금 몇 가지라고 했냐면 35가지. 그러면 35가지인데 옆에는 뭐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그냥 35가지 끝나겠습니다. 그럼 맨 밑에도 35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
가지수가 몇 가지가 나와요? 20가지가 나왔습니까? 자, 왼쪽에서 이게 20가지가 돼 있는데 이건 지금 끝이 아니고요. 오른쪽에 이게 2를 집어넣는 것은 지금 이 PQRS가 1 되는 경우니까 뭐 P가 1일 때 Q가 1일 때 따지면 4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편 여기 4 곱하기 20으로 반대가 되겠고요. 그 다음 이 컨비네이션 여기 부분 2가 되는 경우는 10가지였죠. 그렇게 되게 되면 이거는 10 곱하기 10 이렇게 돼서 가지수가 구해지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전체 가지수는 그럼 몇 가지인가요? 35, 30, 70가지가 되겠고 80, 80에 160에다가 10 곱하기 10은 100이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260에 330인가요? 330가지 수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와, 역시 교과 과정을 좀 벗어난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2학년 과정에 또 근접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서 살펴봤더니 이렇게 가지수가 된다. 이거는 엄밀하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중복 조합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거거든요. 좀 그런 형태하고 관련돼 있으면 연산을 좀 쉽게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아니니까 이때 가지수들을 이렇게 이제 수를 구성해서 나열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조사를 해 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큰 무리가 없는데 자, 이런 부분가 또 이게 지금 같은 문자가 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약간은 2학년 과정에 해당하는 그런 모양인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뭐 이거는 뭐 0이 되는 것을 2개를 선택하고 나머지 부분에 3, 1을 이렇게 나열한다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3, 2를 먼저 나열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에 0, 0이니까 가지수 1가지 이렇게 해서 처리해도 되겠습니다. 12가지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거고 그다음 요 부분도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옆에 이제 계산하는 과정을 조금 더 설명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전체적으로 시험 장소에서 만났을 때 자, 학습하기에 상당히 까탈스러운 예가 좀 출제된 것 같습니다. 와우, 대단합니다. 자, 18번 설명 좀 까탈스러웠는데 복습 철저하게 여러 번 많이 하길 바라면서 18번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번 함께 합니다. 실수 K에 대하여 곡선, 절대값이 있어서 당황하겠는데요. Y는 이와의 교점 개수를 FK라고 하자. 다음 중 옳은 것만을 인대로 골라달라. 뭐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프에서 문제의 뜻 파악, 그래프를 조금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게 좀 풀렸을 때 또 K가 조금 또 정근선이 되는데 자, K가 0보다 클 때 이런 식으로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또 K 값이 X 값이 K보다 같으면 안 되고요. K보다 크게 되면 주어진 함수식이 어떻게 처리되죠? X-K분의 KX 플러스 처리가 되겠고 X 값이 K보다 작게 되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죠? 자, 마이너스를 어디다 쓸까요? X-K 되어 있는데 자, 마이너스 KX 마이너스를 쓰죠.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좀 잘 그려라 이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프 들어갑니다. 자, 점근선이 이제 분모 0 만드는 값이니까 K 값이 되겠습니다. K 처리해줬고, 자, 분자도 K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뭐 KX 마이너스 5호 K 이렇게 처리되면 플러스 K제곱 플러스 1 처리되니까 이건 항상 양수가 되겠죠? 1, 3, 4분면으로 그래프를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프를 좀 그리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이것만 그리면 되겠습니다. K가 0보다 크면 되니까. 자, 그 다음 그려야 되는데 이번에는 점근선이 어떻게 되죠? 자, K가 되겠고 이번엔 마이너스 K가 됩니다. 자, 마이너스 K가 되겠고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X 마이너스 K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플러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K제곱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남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 4, 4분면 형태인데, 자, 이 부분은 그리면 필요가 없고, 이쪽 부분, 오른쪽만 잘 열심히 그리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K분의 1이다. K가 양수였죠? 그러면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 그래프만 해야 되겠습니다. 와우. 그래프 그리는데, 진짜 화려하군요. 됐습니까? 이렇게 그렸습니다. 근데 이게 다 그린 게 아니고요. 이제부터 또 K 값이 0보다 더 작을 때도 해야 되겠습니다. K 값이 0보다 좀 클 때 열심히 그렸는데. 그죠? 와, 그러면 또 어떻게 되죠? 자, 점근선 X 값이 K보다 클 때 그래프는 지금 이게 지금
K대 그래프는 그냥 이 그래프를 그려가면 되는데 점근선이 K인데 그 K 값이 지금 음수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K 값이 음수가 되겠고 K 값이 또 음수 이렇게 돼서 됐죠. 자, 그럴 때 이제 1, 3, 4분면 형태로 그려야 되니까 이런 형태로 그려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오, 그렇군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 K를 이렇게 그려서 또 2, 4, 4분면 형태로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야 되겠다. 해주면 K값이 0보다 클 때, K값이 0보다 작을 때 해서 나눠서 큰 틀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와, 됐습니다. 자, 그래프. 오호, 그래프 그리는 부분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 K, 나중에 이제 점근선이 K가 되는데 그 K가 양인지 음인지 몰라서 K의 기준으로 해서 나눴고요. 이제 그래프를 그려가려니까 절대값이 있으니까 클 때 작을 때 나눠서 식을 완성해서 자, 뒤에 남는 부분들을 살펴서 몇 사분면 그려가는지 조사했고요. 점근선 K 표시하고 그래서 그래프를 좀 그려가고 또 그려가고 됐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그려가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랬을 때 지금 우리가 좀 풀어야 될 것은 이런 그래프하고 y는 2하고 교점 개수를 fk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 k 값이 그럼 이제 2를 우리가 좀 선을 그었을 때 2란 선을 그었을 때 이 k 값이 2란 선을 우리가 좀 이렇게 그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을 수도 있잖아요. k 값이 지금 2라는 값보다 지금 이게 2냐 이게 2냐의 싸움인데 그죠? 그렇게 되는군요.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쪽이 k 값이 이렇게 2가 되느냐 2가 되느냐에 따라서 교점 개수가 달라져 가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k의 절대값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관심이 그냥 갖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k의 절대값이 지금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자, 그러면은 저 위쪽에 가서도 2보다 k값이 크니까 이제 요 아래 그래프를 좀 생각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k가 2가 되더라도 요거하고는 만나는 부분들은 이제 여기 이제 하나만 생기는 거겠고 2보다 더 큰 그래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뭐 만나는 거는 당연히 뭐 맨날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됐습니까? 자, 이쪽에 와서도 k 절대값이 2보다 큰 거니까 이 점근선 부분이 2보다 큰 위쪽에 있는 거니까 요거를 좀 생각가지고 해좀 교점을 찾으면 몇 개가 되겠죠? 한 개가 되는 거죠. 점근선하고 겹쳐도 하나가 되는 거니까 이때 fk는 그러면 1이 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k의 절대값이 2보다 작다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그림을 선택해든지 살펴봐야 되는 거니까 만나는 교점이 2개. 역시 이걸 좀 생각해서 풀어가야 되니까 교점이 몇 개? 2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오호, 그렇군요. K값이 0일 때 그래프도 그려야 되네요. 지금 크다 작다만 했으니까. 자, 문제에 가서 그러면 K값이 0일 때도 그려야 되나? 뭐 하나 더 빠뜨렸습니다. 그럼 K값이 0일 때를 그러면 조그맣게 한번 해볼까요? K값이 0이면 주어진 식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K가 사라지는 거니까 절대값 X분의 1이네요. 절대값 X분의 1. 그러면은 뭐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가는 거겠고. 됐습니까? 2하고 만나는 게 있으면 2개. 그냥 여전히 2개가 되는군요. 자, 2개 된 부분이니까 그냥 가면 되겠습니다. fk는 그러면 2개가 되는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라는 함수를 굳이 그려단다면 f라는 또 함수는 또 어떻게 될까요? fx 그래프를 그려가게 되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렇게 색칠해서 이렇게 값이 그려져 가는 거죠. 여기 좌편 2에다가 이 값은 함수값 1. 2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이 2보다 작을 때는 개수가 몇 개요? 2개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FK 그래프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열심히 우리는 문제풀이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y는 이꼴 fx 그래프를 그리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 그래프를 그렸더니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최대값은 2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틀렸고요. 2를 만족하는 정수 개수는 5개다 라고 해야 되는데 정수, 자, 요 본문이 했으니까 정수는 1, 0, 1 이렇게 해서 정수 개수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3개가 되겠죠? 자, 개수는 좀 3개다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서 최종 F 만들어 놓으니까 뭐 나중에 질문하는 바는 뭐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갈 때 역시 그래프 그리는 부분들을 집중해서 잘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와, 클 때 작을 때 나눠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K값이 0보다 클 때 그래프 점근선 KK 찾고 그 KK가 양수 쪽에 있다는 거죠.
한 번은 KK 전개되는 게 그 값이 이제 음수 쪽이라는 거죠. KK가 나와도. 됐습니까? 정근선 찾아가는 이 부분 뭐 그럴싸했죠. 자, 그 다음에는 또 이쪽 부분 풀어갈 때는 작을 때는 정분선이 K에다가 또 마이너스 K 이렇게 처리돼서 됐습니까? 자, 그래프 그려가는 그 절차 과정 복습도 하고 복습해야 되겠습니다. 자, 절대값이 있어서 좀 상당히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어가는 건데 사실은 뭐 이렇게 하나하나 좀 따져가다 보게 되면 뭐 이것도 뭐 그럴 적도 할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설명을 좀 도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좀 복습하셔가지고 확실하게 좀 이해해 가려고 좀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서술형 첫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지 않도록 실수 n값의 범위를 구하십시오. 그래프를 그려서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되겠죠. 자, y는 x분의 3x-1이다. 자, 그냥 아예 나눠서 할까요? 나누게 해주면 3-x분의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그래프가 점근선이 x는 0이고 y는 3 되겠으니까 3 이렇게 해서 점근선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마이너스 x분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자, x값이 0일 땐 요 0은 좀 종이 안 된 거죠. 5. 자, 저 결과가 그럼 얼마 되는 거예요? 3분의 1 되는 건가요? 자, 대략적으로는 그래프 그려가겠습니다. 자,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좀 그려가야 되는데 지금 무슨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직선을 그려가는데 y절편이 3입니다. 와, 여기 지나는 그래프를 그려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까? 만나지 않도록. 자, 기울기가 양이면 안 만나겠고 기울기가 0일 때도 점근선이니까 안 만나겠고 됐습니까? 자, 기울기가 음수가 되면 만나죠. 자,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해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냥 m 값은 어떻게 되겠다. 0보다 크거나 같게 되게 되면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래프는 그려져 있고 n값에 보는 것이요. n값은 이게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프에서는 곧바로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괜시리 이제 수식 형태를 표시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됐습니까? 서술형 첫 번째 문제는 좀 가벼운 문제가 좀 출제된 것 같습니다. 21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 함께 합니다. 수원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이기도 합니다. 집합 x는 1, 2, 3, 4, 5 이렇게 주어졌을 때 x에서 x로의 함수 중에서 와우 집합 표현됐는데 이거 합성함수 형태가 대표함수네요. 자, 이 합성함수 한 결과하고 1, 2하고 합집합을 했더니 x가 되어라.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집합에는 3, 4, 5라는 원소는 꼭 있어야 되겠고 1, 2는 뭐 더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자, 이건 합성함수인데 f의 개수를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와, 이 문제 또 상당히 또 까탈스러운 요소가 또 가미되어 있네요. 합성함수. 자, 그러면 최고적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먼저 f 개수가 1대1 함수가 돼서 이쪽에 나오는 원소가 이제 5개의 원소에 다 대응되면 어떻게 되죠? 1대1 예를 들어서 막 이런 식으로 대응됐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가서 또 대응돼서 이제 치역이 1, 2, 3, 4, 5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뭐 문제의 조건에 맞아떨어지는 거니까 자, 1대1 함수가 일단은 문제의 가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5 팩토리얼 해주는 거니까 이제 120까지가 먼저 나오겠죠. 자, 이 부분은 좀 수월하게 좀 해결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함수 f의 치역이 4개가 되는 경우 근데 우리는 3, 4, 5는 꼭 있어야 되는 거니까 4개가 되는 경우를 좀 조사하면 되겠습니다. 4개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죠? 자,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1이 없을 때 2가 없을 때 이제 일단 두 가지를 좀 처리해 주고요. 2 곱하기 2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림상 지금 2를 빼고 이렇게 그려가는 게 수월할 것 같아서 일단 4개가 되는 이런 경우 자, 그렇게 되면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요런 경우는 좀 어떻게 계산할까요? 어떻게 해줄까요? 1, 2, 3, 4 이 녀석이 그냥 여기에 그냥 1대1로 다 대응되고 그럼 2가 이제 자유제대로 아무데나 대응되고 이런 가지수 구하면 되겠죠? 2일 때 이제 서로 자리 바꾸는 걸만 관계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되면 요거 이제 4 팩토리얼 해주고 1이 가서 대응될 수 있는 숫자가 이제 4개 중에 아무거나 나오면 되는 거니까 요 부분은 곱하기 4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 곱하기 그냥 8로 갈까요? 8 곱하기 2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28, 16에다가 48, 30, 192가지가 되나요? 오, 가지수가 많이 나오는데요. 자, 그 다음 여기 좀 하나를 좀 비워둬야 될 것 같은데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데
자,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치역이 이제 3개 되는 경우를 해봐야 되는데, 이 3개 되는 경우는 좀 이제 나눠서 좀 생각해 봐야 될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돼서, 이건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됐을 때는 이 뒤에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그냥 함수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합성 함수를 하기 때문이죠. 자, 그다음 이쪽에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될 때 지금 이곳에서 예를 들었다면 이렇게 이제 아까 지금 4팩토리얼 했던 것은 이게 또 다시 이곳에 되는 거니까 2, 3, 4, 5 원래 4하고 5 이렇게 가게 되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지금 이런 경우 형태는 지금 뭐가 되는 거죠? 자, 이번 4팩토리얼 됐으니까 최종 치역도 이제 4개의 원소가 나오는 거니까 4개의 원소는 1이 빠져 있을 때 2가 빠져 있을 때 2 곱하기 했으니까 요 모양은 이제 다 해결이 된 건데, 자, 3개 대응돼서 문제되는 경우, 3개보다도 이제 4개 대응됐는데 최종 치역은 3개가 되는 경우가 있겠군요. 오, 3개 돼서 3, 4, 5, 1, 2, 3, 4, 5 3개 돼서 3개로 대응되는 경우도 있고 4개 했는데 3개가 되는 경우, 와, 이 부분이 좀 어렵군요. 이런 걸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원소가 여기에 대응되고 1이 2가 이렇게 대응되면, 그죠? 2라는 원소를 포함한 이 부분들은 당연히 다 이쪽 3개로 대응되겠죠. 2 포함해서 여기 3개가 되게 되니까 이게 이렇게 대응돼서 처음 대응되는 원소가 4개가 되더라도 이 부분은 또 3개로 이렇게 대응돼 가는 거니까 최종 치역은 3개가 되는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죠? 호호호. 이건 3개에서 3개로 갈 때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해 주면 되니까 마지막 게 좀 쉽습니다. 이런 거는 자, 3팩토리얼 처리를 좀 해주면 되겠고 1, 2가 3, 4, 5 중에 아무거나 대응되면 되니까 3 곱하기 3 해주면 되겠습니다. 6 곱하기 9, 그러니까 6, 9, 54 이렇게 되는 건가요? 54가 이렇게 좀 나오면 되겠죠?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오호,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빠지는 숫자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이제 일단 곱하기 2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4개의 원소가 이제 3개로 대응돼야 되는 이런 형태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편수로 나눠야 되는데 4 컨비네이션 2, 2 컨비네이션 1, 1 컨비네이션 1을 안 하더라도 또 2 팩토리얼 되게 되겠군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3 팩토리얼 해서 문제에 좀 대응시켜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좀 설명이 좀 살짝 까탈스러워서 좀 더 좀 살펴보게 되면, 자, 이 4개 원소를 2개, 1개, 1개 이렇게 조를 좀 나누고요. 그런 다음에 3, 4, 5, 3개에다가 지금 뭘 해야 되죠? 1대1 대응을 이런 식으로 좀 시켜야 되는 거죠. 이제 3팩토리얼 곱하기 이렇게 했습니다. 조 나누고 3팩토리얼. 됐죠? 오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를 또 생각해야 된다는 측면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 좀 그래도 계산 좀 해봅시다. 자, 여기 4 컨비네이션이 2 곱하기 4 컨비네이션 2가 2, 3은 6이 되겠고 2 나눠지는 거니까 필요 없고 그다음 3팩토리얼 6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지수가 이제 72가지가 이렇게 나오네요. 자, 좀 이제 그럭저럭 다 된 거는 같은데, 자, 어휴, 걱정되는데요. 120가지가 있었고 192가지가 있었고 72, 54, 120, 126가지가 이렇게 있습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300에다가 계산 좀 돼서 올라갈 거니까 400 되겠고, 1위 자리부터 할까요? 8이 되겠고, 2, 9, 2 이렇게 되니까 438 가지수가 됩니까? 자, 답은 438 가지수, 이렇게 좀 답을 해야 되는 뭐 그런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오, 풀이를 해드렸는데 풀고 나서 보니까 처음 느낄 때보다 느낌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미 풀었는데 더 어렵게 느껴진 건 또 뭐죠? 자, 일단은 5개의 원소가 5개 모두 대응돼서 최종적으로도 또 나온 게 뭐 5개의 원소가 다 되는 이런 경우 120가지, 제일 속편한 가지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그림상 벤 다이그램 모양상 설명이 편리해서 이제 1이 대응 안 되는 이런 경우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2가 안 될 수도 있고 1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곱하기 2 처리해 줬고요. 자, 나머지 4개의 원소가 4개의 원소에 1대1 대응되면 또 4개의 원소가 4개의 원소에 1대응돼서 최종 치역도 4개 나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이제 4개는 1대1 대응되고 1이 가서 이제 뭐 대응되는 숫자가 이제 아무거나 좀 되면 되는 거니까 그럼 4가지 해서 192가지 나왔고요.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3가지 이렇게 되고 대응되는 이런 경우, 그럼 치역이 3가지인 경우 됐죠? 자, 근데 이제 중간 과정이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처음에 F를 함수에서 대응 가지수는 4가지인데 최종 치역은 3가지 되는 이런 경우, 최종 치역도 5가지, 최종 치역이 4가지, 최종 치역이 3가지인 경우가 둘로 나눠지는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4개의 원소에서 이제 3개가 나오는 경우인데 이게 좀 이제 1을 빠뜨리고 계산할 때 2 빠뜨리고 계산할 때 이제 그걸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처리해 주면 되겠고요. 벤다의 그림상 2를 좀 이렇게 해주는 게 좀 설명이 편리할 것 같아서 그림 모양 그렸고요. 자, 그럴 때 4개의 숫자가 3, 4, 5에 대응되고 나머지 한 숫자가 이제 이쪽 2로 가서 대응되는 이런 경우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려운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 이제 결국은 한번 나온 치역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다시 정의역에서 갔을 때 최종적으로 3개 대응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를 좀 생각해야 되는 이 과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대응 부분도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조를 나눠서 대응시키고 이해됐죠? 그래서 분할, 분배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72가지 구해가는 부분. 자, 다시 또 설명드리고 나서도 이게 시험 장소에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낸다는 게 쉬운 것 같지가 않습니다. 평상시에 이제 함수 대응에 대해서 학습을 좀 많이 해야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니까 자,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21번 매우 까탈스러운 문제였는데 설명 잘 이해했길 바라면서 자, 수원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였으니까 수원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